대합 시청자 SY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SY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정보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SY 함께 볼 건데요. 주가가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8%, 9%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장중에 9% 상승을 하고 오늘 마감은 6%로 마감을 해줬는데 왜 주가 상승이 나왔을까? 이 부분을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해야겠죠. 자, 일단은 SY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랑 가장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이랑 연관이 크죠. 그래서 이 전쟁이 확대가 되냐 또는 수그러드냐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가진다는 거겠죠. 자, 최근에 주가가 여기 4월 초부터 해서 쭉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저기 이란의 전쟁 확대 소식 때문에 주가가 큰 하락이 나왔었죠. 결국 재건주들은 전쟁이 확대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사그라들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한 흐름의 양상을 보여주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의 이슈를 국제적인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이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는 뭐 어느 정도 한풀 꺾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또 남아있는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요게 또 이번에 종식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가격대,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이 121선과 241선을 오늘 좀 추세 돌파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인지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재건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뭐 유의미한 수급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 전쟁에 대한 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종전을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내비쳤다? 이스라엘이 내비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마스가 휴전하자 뭐 이런 내용들은 많았어도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떤 내용을 했냐? 하마스의 괴멸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얘네들이 다 부서질 때까지 지속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쟁 종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해당 지도를 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요렇게가 하마스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현재 이 가자 지구인 이 북부 지역을 현재 다 하나씩 제거를 해나가 있고 사실상 지금 이 라파 지역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부분만 남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라파 지역에 이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해당 민간인들이 이런 식으로 다 이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140만 명의 이상 민간인이 피난민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미국과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인이 굉장히 많으니 여기서 이제 시가전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민간인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니 하지 마라. 이스라엘에게도 현재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쟁이 점점 머지 않았다.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그리고 앞전에는 휴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종전 내용에는 결국에는 뭐 인질 석방, 뭐 이스라엘군 철수, 뭐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질이 현재 뭐 40명 정도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900명 이거를 맞교환하는 이런 내용도 지금 현재 포함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호재거리의 이슈도 있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자, 협상은 진전되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라파 전투 계획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죠. 방금 그 최하단에 있는 게 라파 지역이고 이 이스라엘이 라파를 침투하겠다라는 계획이 승인났다라는 소식인데 종전 논의가 시사되고 있는 지금에서 전투 계획이 승인됐다. 그래서 악재와 호재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뭐 시사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쯤 정말 될 것인가 일정은 잡히진 않았고 조금 먼 얘기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 재건주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이 전쟁이 이제 끝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재건주 전반적으로 강한 수급까지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놓고 보게 되면 과연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건을 복구하는데 우리 이 한국 기업들이 침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가자 지구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이 되고 물음표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기대감으로는 언제든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재건주가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전쟁 사건이 발발을 더 심화가 되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이제 완화되고 뭐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올 때마다 이 재건주는 올라가는 습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5차 중동 전쟁이 이제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재건주들이 대부분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과연 연관이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눈여겨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재건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서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습을 하고 최근에는 이 석유와 관련된 또 부분을 파괴하기도 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휴전에 대한 얘기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종전에 대한 얘기가 29일 오늘이죠. 이 중재국들과 뭐 이집트 카이로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후속 기사가 그 다음에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 한층 더 반등을 이뤄낼 수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재료를 삼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들어와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면서 이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었죠. 3월달 초쯤에. 근데 이때 상승이랑 이때 상승이 다르다. 왜 다르다고 했죠? 이 거래 대금이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서 이번에 대한 거래 대금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그러니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추세가 변곡될 확률이 꽤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한 차례 더 주가가 17%나 5,000원까지 올라가게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강한 거래대금이 나온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이 주가라는 게 그리고 수급이라는 게 한 번에 이탈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다가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21선을 단기적으로 타고 가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 5,000원대로 가려고 했었으나, 아쉽게도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확대 소식 때문에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쪽 라인이었죠. 요쪽 가격대가 외국인의 평단 가격대랑도 맞물리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이탈을 하자마자 급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요쪽의 가격대가 얘네들한테는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구나. 웬만해서는 요쪽 가격대를 이탈을 안 하려고 하겠구나. 요쪽 기준봉이 들어온 이 저가를 이탈을 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 별 다른 게 있는 것은 아니고 봉 하나하나가 그려질 때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고 과거의 패턴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의 상승이 과연 유의미한 상승인가 라고 보게 되면 사실상 큰 유의미한 상승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약한 상태에서 양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다분한 양봉이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추세 자체가 사실상 우상향을 뭐 미묘하지만 각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저점만 계속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뭐 또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에 대한 휴전 가능성이 뭐 발발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준봉 거래대금이 나온 기준봉 기준으로 여기 저점만 좀 안 깨준다라고 하면 뭐 사실 여기 안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주가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뭐 여기나 조금 더 크게 보자라고 하면 5,000원까지 여기 구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뭐 단기적인 이슈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 너무 하락한다고 해서 여의치 개의치 마시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로 좀 큰 힘 주시면 앞으로도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으니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